자, 오늘은 그 수원 마지막 해버릴 거예요. 마지막 하나 남았고. 책은 지금 몇 쪽이냐면 84쪽이죠. 84쪽이에요. 오늘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기납법. 그 저번에도 언급을 했지만 살짝 하겠습니다. 수열의 기납적 정의라는 것이 뭐야? 기납적 정의. 수열의 기납적 정의랑 수열의 기납법은 다른 거야. 수열을 정의 내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수열을 정의 내린다. 어떤 수열 AN을 정의 내린다는 말은 이 AN의 일반항을 구하는 거야, 사실상. 딱 일반항 N에 관한 식으로 구해버리면 끝나거든? 끝이야. 이걸로 끝인데, 이 N에 관한 식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어떤 수열을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로 정의를 내리자 이거야. 항과 항.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 뭐 이것 둘 사이의 관계로서 정의를 내리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리는 것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내렸다라고 말을 해. 근데 만약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것은 어떤 수열인 거예요? 대답해. 응? 이렇게 정의가 됐다면 이것은 어떤 수열이야? 어떤 등차 수열이야?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인 거잖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뭐 AN 플러스 1을 이번에는 AN으로 나눴더니 만약에 어떤 수 R로 항상 일정하면 얘는 어떤 수열인 거예요?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 수열을 알려면은 뭐 다른 조건이 하나가 더 있어야지. 뭐 첫 번째 항이 무엇이다. 아니면 뭐 세 번째 항이 무엇이다.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이 있어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고. 근데 막연하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떤 수열인 거야? 등차 수열이겠지.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은 알지만은 이걸로는 공차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라는 사실만 알 뿐이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일반항을 구하려면 다른 정보가 더 있어야 돼.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정의되는 것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추세로 봤을 때 이렇게 귀납적으로 정의돼 가지고 뭐 몇 번째 항을 구하라 이런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와. 조금 어려운 문제로서 많이 나오죠. 좀 어렵다기보다는 복잡한 문제, 계산을 많이 해야 되는 문제로 지금 추세로는 많이 나옵니다. 하나 더, 이제 우리는 이런 것이 나오면 잘 모를 때는 n에다가 1, 2, 3, 4 대입해가지고 패턴을 살펴본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찾으면 되는데 이거 정도는 알고 있으라고 했어요. 어떤 수열이 그리고 이렇게 수열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식, 이 관계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점화식이라고 한다고 했어. 이 식 자체를 점화식이라고 하는데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는 어떻게 구하죠? 이거? PQ는 숫자야. 이거 정도는 좀 알고 있으라고 했지. 여기에서 일반항을 구하라고 하면 물론 뭐 첫 번째 항이 뭐 얼마라고 나와 있어. A라고 나와 있다고 합시다. 이런 거 어떻게 구해? 이거 정도는 알으라고 했다. 기억 안 나? 일단 어떤 숫자 알파를 계산해야 돼. 그 알파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자리 AN 자리하고 AN 플러스 1자리에다가 알파를 딱 써놓고 이 숫자 알파를 계산하는 거예요. 물론 알파 공식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공식을 외우지 말고 알파 구하면 얼마 나오겠지? 구하면 얼마겠냐? 1-P분의 Q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외우지 말고 이런 식으로 알파를 구한 다음에 알파라는 숫자를 구하면 이 식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어? 왜 알파라는 숫자를 구했냐면 이 똑같은 점화식인데 이걸로 바꿔버리기 위해서야. 이렇게 바꿔서 쓸 수가 있어. 똑같은 식이야 얘나. 이렇게 바꿔서 쓰면 또 뭐가 좋아요?
이쪽하고 이쪽이 모양이 똑같잖아. n 플러스 1이야. 모양이 똑같으니까 이름을 바꿔버리자고. 얘를 bn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얘는 bn 플러스 1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bn이란 수열은 어떤 수열인 거야? 공비가 p인 등비수열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이니까 bn을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bn은 등비수열이니까 첫 번째 항 공비 p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 근데 b1은 얘가 지금 bn이니까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b1도 계산할 수가 있어요. a1 빼기 알파고 a1은 처음에 주어졌고 계산할 수가 있단 말이지. 이게 계산이 돼. 그러니까 bn의 일반항이 계산이 돼버린다고. 근데 bn이 뭐였는데? 방금 이걸 bn이라고 하자고 했잖아. 그 an 빼기 알파가 bn이었어. 알고 싶은 것이 an이니까 이 등식에서 알파를 넘겨버리면 an이 구해져 버린다고. 이거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되게 중요시 다뤄지는 건데 지금 별로 중요치는 않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알고 있자 이거야. 아무튼 이것과 관련한 문제로서는 이제 우리 예지 4번 보면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지. 그 모의고사 보면 한 19번, 20번 그 정도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시간 조금 오래 걸리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 엄청 어렵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런 문제들 해봅시다. 이런 거 해. 만약 여러분이 수능 볼 때, 이거 풀 수는 있겠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서 다른 거 다 풀고 시간 남을 거잖아요? 안 남으면 좋겠지만, 남는다면 마지막 그 남는 시간에 이것들을 한 개 한 개씩 차분히 풀면 됩니다. 분명히 4점짜리로 나올 거니까. 그럼 4점 플러스가 되는 거야. 보자. 이게 지금 이게 항상 성립해. 이제 이게 점화식이죠. 점화식으로 이렇게 주어졌는데 첫 번째 항이 100일 때 n번째 항이 20보다 작아지게 되는 자연수 최소의 자연수 n을 구하래요. 한번 해봅시다. A1이 100이니까 A2를 계산해 보자고. A2는 어떻게 되겠어? A2는 AN, 그러니까 요놈 A2라면 n이 지금 1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면 A1이 홀수일 때는 A2를 이렇게 계산하고 A1이 짝수라면은 그때 A2는 이렇게 계산하고 A1이 짝수요, 홀수요? 짝수잖아. 그러니까 A2는 밑에 식으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2분의 A1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고. A1이 100이니까 100 대입하면 51이죠. 이런 식으로 한 개 한 개씩 가면서 패턴을 살펴보는 거야. 그 다음 A3을 계산합시다. A3은 여기에서 n이 2인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A2가 홀수냐 짝수냐 그게 중요해. A2가 홀수요 짝수요? 홀수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식으로 계산해야 된단 말이야. A3은 A2 플러스 1 이렇게. 그러면 52가 되겠죠? A4를 갑시다. A4는 n이 3인 상황이니까 A3이 홀수냐 짝수냐가 중요해. A3이 얼마예요? 뭐예요? 짝수잖아? 밑에 식으로 계산해야 돼. 2분의 A3 A3이니까 여기 3이요. 이렇게 해야 돼. AN 플러스 N이니까.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얼마죠? 알려줘. 글잖아. 자, A5 이제 보자. A4가 홀수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식으로 계산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A4 더하기 1인 거거든. 그럼 이거 30이요. A6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요? 하다 보면 나올 것 같아. A6은 짝수잖아, A5가. 그러니까 밑에 식으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2분의 A5 더하기 5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럼 얼마예요? 20이야. 20보다 작아야 되거든?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 A7 계산합시다. A7은 A6이 20이니까 밑에 식으로 계산해야죠. 2분의 A6 더하기 6이야. 계산하면 최초로 20보다 작아졌어. 따라서 N은 7이죠. 이건 쉬운 문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뒷장 수학적 기납법 보자. 우후. 수학적 기납법은 뭐죠? 수학적 기납법. 영어로는 인덕션이라고 해요. 인덕션. 인덕션하고 매스매틱스 그냥 인덕션이라고 돼요. 이거 뭐야 이거 수학적 기납법은? 얘는 증명법이에요, 증명법. 수학은 증명을 어떻게 하죠? 수학의 증명법을 한번 정리해보면 수학의 증명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어. 뭘로 나눠? 직접 증명하는 직접 증명법,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간접 증명법.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뭔데? 명제 P이면 Q이다를 증명하고 싶어. 이게 참이됨을 보이고 싶어. 간접적으로 증명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 그렇지, 귀류법. P이면 Q가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싶은데, P이기는 하지만은 not Q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Q가 아니라고 가정해가지고 쭉쭉쭉 해가지고 모순을 끌어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P인데 not Q라고 가정했더니 모순이 나와버리네? 그러면 not Q일 수가 없지 않냐? P이면 Q가 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귀류법이라고 하고, 아예 이것의 대우명제로 증명해버릴 수도 있죠. P이면 Q이다를 참을 보이기 위해서 not Q이면 not P이다 이걸 증명해버리는 거야, 반대로. 그러면 너가 참이니까 너도 참인 거야. 이렇게 증명하는 것을 대우법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은 다 간접 증명이에요.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직접 증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3단론법 같은 거 이용하는 거야. A는 B고 B가 C로 두두두두 나왔고 따라서 이렇게 된다. 그런데 이런 증명법들 중에서도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증명법이 있는데 그 책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따로 넣기도 해요. 수학적 기납법 해가지고 따로 넣기도 하는데 사실상 수학적 기납법은 이쪽으로 들어갑니다. 직접적으로 증명하는 거야, 얘도. 근데 증명하는 테크닉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름이 귀납법인 거지 사실은 연역법입니다.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약간 귀납적이다 해가지고 귀납법이라고 이름이 붙었지만은 이것 자체는 연역법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어떤 명제 Pn을 증명하고 싶어. 명제 Pn이라는 것은 어떤 자연수로 만들어진 명제인 거야. 이 명제가 참임을 보이고 싶어. 목적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됨을 보이고 싶은데 어떻게 증명하냐면 이렇게 증명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됨을 보이기 위해서 일단 자연수 중에서 가장 작은 자연수 1일 때 네가 참이 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거야. 이건 계산해 볼 수 있잖아.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되니까. 만약에 참이 됐어.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는 거야. n이 어떤 적당한 자연수 k에 대해서 참이라고 가정을 해. 참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사실로부터 그 다음 자연수 k 플러스 1일 때도 참이됨을 보이는 거야. 이것도 참임을 보여. 그러면 어떤 자연수 k가 너가 참이라면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그 다음 자연수에 대해서 참이 되니까 첫 번째 참이었잖아. n이 1일 때. 그러면 k가 1이면 자연스럽게 2도 참이 되고 2가 참이니까 k에다가 2를 대입하면 자연스럽게 3일 때도 참이 되고 여기 안에서 빙글빙글 돌아가 본단 말이야. 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연역법이기 때문에 수학적 기납법은 전체적으로 연역법인 거예요. 이게 한 개 한 개 착착착착 간다 이런 것은 귀납적인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래서 귀납법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수학적 귀납법은 되게 많이 쓰이는 증명법이긴 한데요. 한계가 있어. 어떤 한계가 있을까?
이 수학적 기납법은 모르는 것을 알 수는 없어. 그러니까 어떤 명제가 있는 거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지, 어떤 명제, 어떤 사실을 몰랐던 것을 알아내는 방법으로는 사용이 안 돼. 그러니까 막 딱 주어져 있으면 너가 참이야? 진짜? 이거 확인하는 방법으로 쓰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는 수학적 기납법 문제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잘 안 나오죠. 그렇지만 할 줄은 알아야 돼. 해보자고. 예제 5번.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대. 이런 식으로 딱 명제가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지 여부는 수학적 기납법으로는 알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너가 참인지를 확인하는 거야. 해봅시다. 이제 이 명제 자체가 지금 Pn이니까요. n이 1일 때 P1,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지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n에다가 1 대입하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1이거든? 1부터 1이니까 그냥 K, 첫 번째 항만 더한 거지. K에다가 1 대입하면 좌변이, 계산하면 이렇게 된대요. 4분의 1이래. 우변 따로 계산하는 거야. 지금 n이 1일 때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니까 좌변하고 우변이 같아져 버릴 거 아니야? 따라서 이 명제가 참인 거지. n이 1일 때는. 따라오고 있습니까? 그 다음. 이제 K일 때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M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연수 M에 대해서 이 명제가 참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가정했으니까 일단 이것은 참인 거예요. 아직까지. K가 1에서부터 M까지 또 이제 좌변 그대로 쓰는 거예요. K제곱, K 플러스 1의 제곱, 2K의 제곱 마이너스 1이 M일 때니까 M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 이게 지금 참이라고 가정한 거야. 이 등식은 맞아. 맞다고 가정해가지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근데 n이 n 플러스 1일 때는, 그러니까 여기가 n 플러스 1로 바꿔지는 거죠. 그때 좌변을 계산을 한다면, 이걸 이렇게 바꿨으면 이제 이것은 맥락을 봐야 돼. 어떤 맥락을 썼을까? 이거 이퀄, 이거 더하기 뭐 이렇게 썼는데. 위쪽을 봐봐. 여기는 n 플러스 1이고 여기는 m이야. 그러니까 K가 1부터 n 플러스 1까지 싹 다 더하는 것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쪽은 n까지밖에 계산 안 했잖아. 마지막 n 플러스 1은 어떻게 한 거예요? 따로 계산해버린 거다 이거야. n까지 더한 것에다가 더하기 마지막 K가 n 플러스 1일 때의 이 값을 따로 쓴 거라고. 그런 맥락이겠죠? 그러니까 K가 n 플러스 1일 때 요놈 계산해보자고. K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어떻게 돼? n 플러스 1의 제곱, n 플러스 1을 대입하니까 n 플러스 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1을 제곱 대입하니까 2 곱하기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이거랑 같아야 된단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 근데 비교하면 분모 똑같네? 분자, 요것이 가구만. 이렇게 알아야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가요, 가.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됐대요. 는 해갖고 갑자기 어떤 등식이 하나가 딱 나왔어. 뭐가 나왔어. 여기는 시그마가 있는데 시그마가 사라져 버렸네. 어떻게 된 일일까? 방금 전에 M일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이건 지금 참인 거야. 그러니까 요 놈을 이걸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요 놈이 뭔데? 여기 있잖아, 요거. 요 놈을 이걸로 바꿔서 써가지고 얘랑 이쪽하고 더한 값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그마는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더하기 요 놈에다가 이걸 더하는 거라고. 앞에다 쓸까? m 플러스 1의 제곱분의 m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이거 풀어서 쓰면 분모분자. 이걸 계산한 것이 너예요, 너.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두 개 통분됐구만.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이렇게. 통분하려면은 어차피 이걸로 통분이 될 것이고, 이쪽에는 얘를 한 번 더 곱해야겠지. 그러니까 m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이제 이거 가 2의 m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걸 잘 정리해가지고 이걸 만들어내야 돼.
따라오고 있으니까. 이제 하자고. 어쩔 수 없어. 이제 이거 계산해야 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 분자 쪽 계산하면. m제곱, m제곱 나오니까 m의 4제곱 나오고. 이거 하면. 불러봐. 4m의 3제곱 나오고, 4m의 제곱도 나오죠? 이것도 전개해야 돼. 전개하면. m의 4제곱 2니까 2m의 제곱인가요? 아, 잠깐만. 가가 지금 뭐였어? 아, 나 잘못 썼네, 여기를. 여기 잘못 썼죠? 그러니까 2m의 제곱, 그 다음 4m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1이죠? 4차식이네. m의 4제곱, 4m의 3제곱. 이걸 계산하니까 6m 제곱 더하기 4m 플러스 1이야. 이건데 이게 지금 분자에 있는데 분자가 조금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된다 소리까? 분자가 지금 이게 무엇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잖아. 내 설명 듣고 있냐? 분자가 무엇의 제곱 이렇게 써져 있단 말이야. 이걸 인수분해 해가지고 무엇의 제곱, 완전 제곱식 걸로 바꾸란 얘기야. 인수분해 하자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어? 조립제법. 조립제법이 편하게 잘 될까? 잘 안 될 것 같은데. 얘는 생긴 것이 특이하잖아요. 어떻게 생겼냐? 1, 4, 6, 4, 1. 이런 식을 무슨 식이라고 했지? 기억이 안 난다, 나도. 뭐, 대칭적으로 써져 있잖아요. 대칭적으로 써져 있어. 이런 거 어떻게 해? 인수분해 할 때? 가운데 있는 항, 연홈으로 전체를 묶어버려. m제곱으로 묶어버리면, 여기서는 m제곱이 남지. 여기는 뭐가 남냐? 4m이 남고, 여기는 숫자만 남고, 여기는 m분의 4가 되겠지? m제곱으로 묶었으니까. 여기는 m제곱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 m제곱하고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바로 써버릴까요? 우리는 이제 어느 정도 계산을 잘 하니까. 이렇게 하면 빼기 2를 하면 되겠네. 이거 두 개를. 얘하고 4로 묶어버려. 4로 묶어버리면 m 플러스 m분의 1에 이렇게 될 것이고, 플러스 6 따로 쓰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 그럼 마이너스 2하고 6하고 계산하면. 플러스 4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와, 무엇의 제곱 더하기 4, 무엇 더하기 4니까 이게 완전 제곱식이네. 그래. 그러니까 식을 쓰면 어떻게 돼? m 제곱, m 플러스 m분의 1 더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나요? 그렇잖아. x의 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4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x 플러스 2의 제곱이잖아. 근데 제곱이니까 전체를 제곱으로 묶어버려. 그리고 m을 이쪽에다 곱해버려. 그러면 m제곱 2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런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고. 이것이 뭐냐? 여기 안에 들어가죠. 가로 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나는 뭐겠어? 나는 이유해야죠. 나는 이겼던 것이야. 그래. 근데 이게요. 이건 다시 쓰면 또 뭐야? 더 진행하면. 이것도 완전 제곱식이잖아. m 플러스 1의 제곱의 제곱이니까 m 플러스 1의 4제곱 돼본단 말이에요. 분자가. 그러니까 요놈이 분자가 m 플러스 1의 4제곱이니까 2개, 약분돼가지고 2개 남고 이렇게 된지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것이 남았어. 그러니까 그거 2개를 제곱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거지. 제곱이니까. 뭐 어떻게 돼? m 플러스 2분의 m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다에는 m 플러스 1이 넣어야지. 됐나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을 보면 이게 뭔 말이냐면은 n이
n 플러스 1이면, 이제 이 등식이 성립하려면, 여기가 n 플러스 1이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면 증명이 되는 거잖아. n 플러스 1로 시작해가지고 쭉쭉쭉쭉 계산해가지고 났더니,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의 제곱이 됐어. 오케이. n이 n 플러스 1일 때도 이 등식은 성립한다고. m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더니 그 다음 자연수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이제 잘 굴러가게 돼가지고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단 말이야.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이것들은 계산만 하면 되지. p는 뭐예요? p는 나에 알맞은 수 p는 2고요. F9는 F가 지금 뭐야? FM은 가의 식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F요. FM이야. FM이니까 F9를 계산하려면 M에다가 9 집어넣고 계산하면 될 것이고, 나머지 G는 다니까 이것이 지금 G요. GM이야. GM이니까 G10은 10 대입하면 11이겠죠. 계산하면 된다고. 이런 거 해보면 재밌어요. 해보세요. 뭔 말인지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표정들이 안 좋아. 자, 뭐를 할 거냐. 레벨 2로 갑니다. 레벨 2에 이제 우리는 지금 한참 유행하는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겠어요. 91쪽에 8번 봅시다. 어? 그런데 해야 이거 하면 4점 플러스야. 다른 걸다 틀리는데요? 그러니까 시간 남을 때 마지막에 차분히 하는 거야. 마지막에. 2시간 1시간이면 저들 아, 그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맞으면 되죠. 수업 풀려면 힘들어서 못 풀겠어. 나중에 아무래도 석순수 맞아요. 이거 보자. 이거 재밌어요. 이것도 이제 점화식이 이렇게 주어졌어.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이걸 계산해도 할 수도 있고 이걸 계산할 수도 있는데 n이 1부터 6까지는 이걸로 계산하고 7 이상일 때는 항상 이걸로 계산하고 이 점화식은 되게 쉬워. 그러니까 mn이 뭐 짝수냐 홀수냐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고 딱 제한에 놔버렸잖아. 6번째 n이 6일 때까지니까 7번째 항까지는 첫 번째로만 계산해. 8번째 항부터는 밑에 걸로 계산해. 딱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쉬운 거예요, 비교적. 그렇다고. 근데 AN의 최대값이 81이에요. 최대값이 있는 값뿐만 해. 그러니까 최대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뭐 작아진든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겠냐? 논리적으로 따져봐. 최대값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 이 수열이. n이 7 이상일 때, 그러니까 8번째 항부터는 앞에 항에서 3을 빼야 그 다음 항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밑에 라인을 보면 이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에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이 다음부터는 계속 감소가 하는 길밖에 없어. 오케이? 위쪽 라인을 봐볼까요? 위쪽 라인은 뭐야, 이거는? 공비가 루트 3인 등비수열이야. 공비가 루트 3이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이기만 하면 계속 커지는 거죠. 오케이? 계속 커지다가 마지막 n이 7일 때 최고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점점 작아진단 말이야. 등차수열로 가니까. 그러니까 최대값은 어쩔 때 최대가 되겠어? 몇 번째 항이 최대가 되겠냐고? 7번째 항이겠죠. n이 6이면 그때 A7이 만들어져 버리니까. 그리고 A7이 만들어진다면은 A8부터는, A7에서부터 3만큼씩 감소되는 것이고, A7이 최대가 될 거란 말이야. A7을 구합시다. A7은. 공비가 지금 루트 3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공비 루트 3을 몇 번 곱해야 돼? 6번 곱하면 돼. 루트 3이 6제곱이니까. 3의 3제곱. 27이란 말이죠.
이것이 81이라고. 이게 82 최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면 아주 자연스럽게 A1이 나와버리죠. A1은 얼마예요? A1은 3이야, 3. 물론 이 문제는 A1 구하는 것이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아, 의미가 있죠. A1이 3이니까 이 값이 3이야. 그러면 n번째 항이 3이 되는 자연수 m을 구하래요. 근데 m은 1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소리야? 봐봐. 7번째 항이 81이고 이 다음부터는 밑에 라인을 타고 가는 거니까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거든. 그러면 8번째 항은요? 81에서 3을 빼면 78. 9번째 항은요? 여기서 또 3을 빼면 75. 30 감소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3도 나올 수 있겠네. 이거 찾으란 얘기야, 요거. 첫 번째 항은 3이지만은 쭉 가다 보면 감소해가지고 도로 첫 번째 항하고 똑같아지게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지. 그게 몇 번째 항이냐 이거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 어떻게 계산해? 이름 바꾸기 합시다. 이건 어차피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니까 H7을 B1이라고 하고 A8을 B2라고 하자고. 그럼 이제 B 뭐가 만들어지겠죠, 얘가? A7이 B1, A8이 B2면은 AM은 뭐가 될까? 요 밑에 숫자는 이 숫자에다가 어떻게 하면 돼? 6을 빼면 되죠? 이 숫자에다가 6을 빼면 된단 말이야. 이걸 구하라는 얘기야. 그러면 일단 BN이라는 수열은 첫 번째 항이 지금 81이고요.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n-1 곱하기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3 플러스 84인가요? 이렇게 될 거야. 요거는 굳이 이렇게 쓸 필요도 없다. 그냥 세모라고 놔. 이 값이 3이 되는 것을 찾자고. 3이 되면 어떻게 돼요? 3n이 81이 될 거 아니야? n은 얼마야? 27이죠. B27이란 말이지. B27이니까 이것과 이거 사이의 관계는 여기에다가 6을 더하면 얘가 나오거든? 27에다가 6을 더하면 33. m은 33이었단 말이야. 이렇게 풀면 돼. 이건 풀만 하잖아요. 그죠? 소영아, 너 그 표정 짓지 마. 슬퍼.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쳐다보는 그 표정. 쳐다봐도 보잖아요. 좀 쉬었다가 문제 4개만 더 풀겠습니다. 레벨 3를 풀겠다 이런 소리는 아니시죠? 레벨 3 3개 포함해서 4개 풀자고. 왜요? 아니, 그나마 이 마지막 단원은요, 레벨 3가 비교적 쉽습니다. 아니 다 이렇게 뒤에 한 개만 길어. 레벨 3에 3번만 길어. 3번만 길고. 할 수 있어요. 좀 쉬었다 하자.